제가 지금 전기 입출력 방식을 전기 이제 그 전원 공급기에서도 쓸 수 있고 전기에 배분하는 모든 방식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반도체도 전기를 입출력하거나 또 그 전기 입출력 방법을 전기를 약하게 하면 통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보의 입출력 이 방식도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어떤 컴퓨터 같은 가전뿐만 아니라 거대한 장치 A사례에다가 전원 공급 방식도 될 수 있고요. 반도체에서도 회로의 수를 가지고 전기 구리선의 전기 회로의 숫자를 가지고 정보 입출력을 틀리게 만들어 준다든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전원을 어떤 많이 공급하거나 적게 공급하거나 이런 전원 공급기 방식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보면은 이렇게 현재 있는 전기차 배터리를 물리적으로 8개 정도로 분할을 하고 그것을 각각 그 격벽 방식으로 해서 안에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한 군데 발열 이상이 생기면 그 부분에 전원을 차단시키고 그 안에서 산소를 공급을 차단을 시켜서 이게 저절로 소멸되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나머지 이렇게 배터리는 이상이 없겠죠. 저는 이제 공급 방식을 말씀드립니다. 전기차 충전을 할 때 어떻게 해서 충전을 하는가에 이런 방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설명을 했지만 전기 충전소에서 전원을 이렇게 충전해 줄 때 8군데 한꺼번에 해도 되지만은 그렇게 했다가 몇 대 못 충전을 못 하겠죠. 충전을 일단 해주면 이것이 이제 이런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전기가 분할을 합니다. 전기를 이제 분할해서 들어간다, 쪼개서 들어간다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전기를 분할해서 쪼개서 각각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전기선을 가지고 충전했을 때보다 하나의 전기선 하나 충전하고 대기 시간이 너무 걸리겠죠.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이것을 충전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시간을 짧게 충전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이제 제 방식입니다. 다른 데서도 제 거 이제 하시면은 제 거 따라서 하시면 뭐 다른 데서는 저는 그렇죠. 그거 일종의 그 기술 도둑질인데 보면은 이거를 이제 하나의 배터리를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 봅시다. 이게 하나의 배터리가 있는데 지금 좀 전에 8개의 배터리가 있었잖아요. 각각 충전시키는데 8개 배터리 중에서 하나의 배터리를 골라서 여기도 분할해서 쪼개서 들어가는 방식을 동일하게 해봅시다. 4분의 1로 해도 되고 8분의 1로 해도 되고 16분의 1로 해도 되고 회사 마음이에요. 회사 마음인데 분할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 4군데에서 곧바로 들어갈 수 있겠죠. 전기를 선을 이렇게 전기선을 4군데로 나누면은 콘센트 방식으로 나누면 콘센트라는 것은 이 방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방식으로 해서 전기를 분할하거나 쪼개서 나눠 들어갑니다. 그러면 4군데로 나눴을 때 4군데를 작은 배터리도 분할을 했을 때 동시 충전이 되겠죠. 그럼 충전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럼 이 안에도 4군데 또 자를 수 없을까요? 네, 4군데 또 자를 수 있습니다. 잘라서 이것도 동시에 분할해 가지고 동시에 이렇게 4군데를 충전을 전기선이 있어 가지고 충전을 한다고 해요. 쉽겠죠. 더 빠르죠. 그럼 이 작은 단위를 다시 4군데로 또 쪼갭니다. 그래서 각각적 충전하는 이렇게 수많은 셀들이 각각 이 안에 100개 셀이라고 있다고 합시다. 100개 작은 조각들이 있고 작은 배터리가 있는데 안에 딱 각각 충전하는 방식이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충전이 되겠죠. 이 방식은 100개의 가구가 있는데 집안에 가구에 한정 같은 데서 전력 회사에서 전기를 공급해 줄 때 한 군데의 선을 통해서 공급해 주는 게 낫느냐, 아니면은 한 군데의 선에서 들어와 가지고 100개로 분할을 해 가지고 각각 전기를 분할해 주는 게 낫느냐, 또는 그 한 개 큰 전선에서 중간 단위의 대짜리 전력자리가 대짜리 전력선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전선 피복 안에 구리 대짜리에서 중짜리로 분할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각 20개 단위로 중짜리에서 중짜리 전력선에서 20개 단위로 각 가정마다 100군데 가정을 5군데로 쪼개 가지고 동시에 충전한다고 합시다. 그럼 전선의 각 굵기를 따라서 그 밑에도 중짜리 밑에 그거보다 약간 더 전기선이 좀 더 두꺼운 것이 좀 더 중짜리보다는 좀 두껍지 않지만
두껍지 않지만 그보다는 약간 그 두꺼운 정도. 대중, 약간 중대, 중짜리보다는 약간 적은 전력선, 약간 두께, 전기선의 두께가 그걸 통해서 각 가정에 20군데로 들어간대. 그 중에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 100개 큰 전력선에서 이렇게 한 군데 갔다가 여기서 다시 분할해 가지고 그보다 좀 더 얇은 전력선 5개로 분할을 해 들어간다. 여기서 다시 저보다 얇은 전기선 4개로 분할을 한다. 이렇게 분할 방식에 이런 게 뭐 항전 같은 데 공급할 때 대전력선, 전력선이 큰 게 있고 그다음에 전력선 그보다는 전력선이 좀 작지만 이렇게 두께가 얇지만 중전력선이 있어서 100개 가구를 전력을 공급할 때 이를 통해서 분할을 해주고 다시 밑에 서브로 이 전력선은 하나 이거보다는 좀 얇지만 이렇게 크게 대전력선을 전력선 두꺼운 걸 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네 군데로 분할해서 5가정 쪽으로 곧바로 이렇게 전원을 공급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전기를 쪼개 가지고 분할해 가지고 공급하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을 이렇게 반도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뭐 전기 충전,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다 그러면 전기 자동차 충전 방식이 될 수 있으며 그렇게 전원 공급기 충전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죠. 충전 방식. 좀 이따 그 충전 말고 방전, 그러니까 전기를 뽑았을 때의 방식을 좀 이따 설명을 하기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원을 대전력선, 중간 전력선, 그보다도 약한 전력선을 통해서 각각 이렇게 빠르게 전기를 쪼개버리면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빨리 100가구에 동시에 이렇게 완충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배터리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배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방식을 쫓아서 하시면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라 그럴까? 하나의 그 전기 충전뿐만 아니라 전기 정보 입출력. 전기를 약하게 하면 통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정보 입출력 방식으로도 사용할 수 있을까? 쪼개서 들어가는 방식이 그렇죠. 정보 입출력에도 쪼개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리적으로 하나의 신호가 있었는데 그걸 8개로 쪼개서 들어가고요. 8개 쪼개서 들어가고 다시 하나의 배터리다 그러면 배터리가 아니라 이제 이쪽에다 정보를 입출력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안에서 쪼개서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대량의 정보라도 그렇죠. 빠른 시간에 그게 딱 저장이 되겠죠. 이렇게 얘가 뽑아낼 때는 그 역순으로 이제 뽑아내시면 되죠. 정보 입출력이 있어서 뽑아낼 때는 그 역순으로 뽑아내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배터리 안을 4분의 1로 보면 8분의 1, 뭐 16분의 1, 뭐 24분의 1 분할하셔도 돼요. 회사 마음입니다. 분할하셔가지고 쪼개서 전기를 충전한다의 방식. 그럼 방전할 때도 전기를 뽑았을 때도 똑같이 뽑았으면 되겠죠. 이렇게 전기를 뽑았을 때도 그런 식으로 뽑았으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입출력 방식도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대량의 정보를 이렇게 저장을 갖다가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쪼개서 만약에 이게 정보 저장 장치라고 합시다. 8개의 배터리로 이렇게 전기차를 충전하는 방식도 되지만 8개의 배터리를 아니라 8군데 전기 저장하는 저장 장치가 있는데 동시에 정보를 입력한다고 합시다. 대량의 정보를 쪼개가지고 분할해서 이제 정보는 좀 쪼개서 각각의 똑같은 정보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전기를 어떤 지역에는 여기를 할당하고 어떤 정보는 이쪽에 할당하고 어떤 정보는 이쪽에 할당하고 어떤 정보는 이쪽에 할당하고 이렇게 해서 대용량의 정보라도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정보를 입출력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겠죠. 네, 그렇게 해서 분할해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정보를 입출력할 때 만약에 내가 어떤 1000마디의 정보를 이렇게 말로써 이해하기 쉬우라고 1000마디의 정보를 쪼개서 내가 5마디씩으로 쪼개면 얼마죠? 5마디씩으로 쪼개가지고 각 저장 장치에 각각 구역을 나눠서 이렇게 동시에 충전을 한다면 동시에 이렇게 정보를 입력한다면 엄청나게 빠른 입력이 이루어지겠죠.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쪼개가지고 정보 단위를
말로서 1000마디의 단어다. 그러면 그거를 쪼개서 동시에 이렇게 그것을 원하는 구역에 각각 정보를 각각 그래서 넣어놓고, 그것은 이제 출력을 할 때는 그 해당되는 정보를 같이 출력해서 조합할 수도 있고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각각 해당되는 1000마디의 정보를 한꺼번에 이렇게 방식이 이런 방식이 있어요. 가령 뭐 1000마디라면 글자로 이제 이렇게 A4 용지 하나의 꽈득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렇게 글자로만 이루어졌을 때, 그러면 이거를 갖다 사진 방식으로 동시에 촬영을 해가지고 압축 방식으로 해서 특정 장소에 입력을 하는 이런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제가 제안을 했었거든요. 동시에 촬영 방식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사진으로서 그것을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사진으로서 정보를 거기다 입력해 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1000마디다. 그다음에 이게 사진이다 그랬으면 이거를 1000개로 쪼갠다고 합시다. 사진으로 찍었는데 그것을 파일로서는 물리적인 분할이 아니라 찍는 게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분할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상 분할이라고 합시다. 그럼 내가 1000개나 2000개로 그 사진이라는 하나의 영상, 사진이라는 하나를 잘게 쪼갤 수 있을까요? 네, 그래 잘게 쪼갤 수 있겠죠. 그러면 그거를 암호 방식으로 내가 군에서 저장을 한다고 합시다. 얘를 잘게 쪼개갖고 남들이 보기엔 알지 못하게 여러 군데로 조각조각으로 나눠져 그 정보를 입력을 했다가, 그렇죠. 그 파일을 갖다가 비밀번호 앞에 A라는 단어가 이렇게 써 있다. 또는 뭐 어떤 사람은 C라는 단어가 써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같은 파일 이름을 알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러면 쭉 불러가지고 하나의 사진으로 완성해주는 이런 종류의 파일의 그 어떤 정보 입출력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건 이제 따라하시면은 전 세계 제7책성권을 훼손해서 도둑질해서 재산 상업화시키는 것이라는 걸, 파일을 쪼개서 여기저기 나눠줄 수 있다. 사진이다. 그럼 영상도 되겠네요. 동영상 프레임 자르시죠. 동영상 프레임 편집도 하시죠. 그거를 잘게 쪼개면 수많은 조각으로 만들어서 비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방식을 만드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동시에 그것을 수많은 하나의 어떤 사진을 갖다 이렇게 한 군데 저장을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작은 조각 1000개, 2000개로 10,000개짜리로 쪼갰다고 합시다. 하나의 사진 하나를 파일로 만들어서, 그러면 정보가 빨리 입력이 될까 안 될까요? 정보가 빨리 부를 때도 그런 방식으로 부르면 정보를 입력, 출력이죠. 출력할 때도 그 방식을 한다는 거죠. 이 방식 사용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암호 저장도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동시에 정보가 되게 빠른 속도, 빛의 속도로 입력이 됐다가 입력 저장되고 출력도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그런 파일 하나를 수많은 복잡한 암호처럼 만들어 놓을 수 있지만 숫자 방식으로 만들어 놓는다면, 숫자 방식으로 그 암호 하나를 그 사진 파일 하나를 내가 1000개, 2만 개짜리로 잘라도 합시다. 하나의 사진인데 2만 개의 셀로서 다 잘라가지고 저장을 했다고 합시다. 그럼 2만 개 셀을 가지고 합하면 하나의 사진이 되는 거죠. 불러가지고 소프트웨어상, 프로그램상으로 하나로 합해 줄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숫자 방식으로 딱 이렇게 그 파일 이름을 저장을 해 놓는다면 엄청나게 숫자 방식으로 단순해지겠죠. 단순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하나를 내가 암호 파일을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식보다 숫자 방식으로 표현을 해 놓으면 오히려 모든 정보 저장과 이렇게 출력에 있어서 단순하게 되는 거기단 말이에요. 숫자 방식으로 이 암호 파일명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잘게 쪼개서 들어가는 이 기술이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전기 배터리에서 전기를 이제 충전할 때도 이런 콘센트 방식으로서 주유소에서 전기차 배터리를 8개로 물리적으로 분할해놓고 동시에 충전하는 것처럼 쪼갠다는 거죠. 정보를 쪼개다, 또 전기를 쪼개다, 분할한다, 이런 기술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자동차의 이 배터리 중에 하나가 이것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4분의 1로 쪼개고 16분의 1, 14분의 1 숫자는 상관없이 마음대로 원하신 대로 쪼갤 수 있습니다. 이로 이제 이해하기 쉬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4분의 1로 다시 쪼개고 밑에도 4분의 1 쪼개서 각각 충전을 하거나 각각 입출력을 하거나
이러면 동시에 빨라지게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게 이제 반도체 저장 장치라고 합시다. 저장 장치인데 이것을 이 파일, 사진 파일 하나를 내가 10,000개짜리로 잘랐습니다. 10,000개짜리 잘라가지고 여기 들어가는 사방대에 내가 이렇게 저장을 해놓을 때가 많아요. 작은 파일 단위로 잘라갖고 동시에 전기 충전하듯이 동시에 정보를 정보를 입력해버리면, 네, 입력도 출력도 동시에 굉장히 빨라지게 되겠죠. 작은 단위로 쪼개니까. 이해가 가시죠? 네, 그 방식을 채택하시면 이제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정보를 이 암호적인 저장도 가능하고 이 정보 안에도 한꺼번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사진 파일 하나를 한 군데만 저장하면 대기 시간 때문에 느리니까 파일로 쪼개갖고 동시에 여기 이제 1000개 셀이 들어가 있다, 정보 셀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정보 저장하는 곳이 잘게 쪼개서, 그럼 거기다가 쪼개갖고 동시에 저장을 해버리면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건 못 알아듣는 방법입니다. 정보를 잘게 쪼갠다. 그다음에 전기를 충전할 때도 잘게 쪼개서 들어가는 방식으로 채택할 수 있고, 전기를 출력할 때도 이렇게 잘게 쪼개서 전기를 출력할 때도 원하는 것 이쪽 부분에서 뽑아낼 수도 있고, 이쪽 배터리 가령 이쪽 8개 배터리라면 모든 데서 한꺼번에 전기를 뽑아 쓴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원하는 곳에서 뭐 전기가 많이 남아 있는 거 있고 적게 남은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원하는 것을 몇 번에서 원하는 곳에서 전기를 뽑아내는 방식입니다. 전기차다 그러면 전기차의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전기 양을 통제해서 이제 그 전기 양을 통제해 가지고 그걸 이제 출력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기존엔 헬리콥터다 그러면 기어 방식으로 다 가잖아요. 변속기 방식으로 가는데 그걸 없애버리는 거예요. 장갑차, 탱크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없애버리고 연료 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한다의 개념이에요. 화목난로의 펠렛의 연료를 적게 넣으면 많이 타고 많이 넣으면 적게 타느냐라는 거예요. 적게 넣으면 적게 탄다, 많이 넣으면 많이 탄다. 전기 양을 가지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전기 양을 속도로 조절할 때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것을 전기 창고라고 생각합시다. 전기 창고에서 각각 뽑아냈을 때 이 출력은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세게 되는 거죠. 통로가 이 전기차 배터리가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배터리로 있었을 때 이 통로 자체가 작으면, 통로 자체가 좁으면 전기를 뽑았을 때 굉장히 속도가 이렇게 파워가 잘 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기차 배터리 8군데에서 한꺼번에 뽑아 쓰기 위해서 각각에게 이것을 한꺼번에 이것을 어쩔 때는 2개짜리로 뽑아내고 어떨 때는 3개짜리로 뽑아내서 그 전력을 사용하다면 그 전력의 양을 가지고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방식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8군데에서 한꺼번에 뽑아내더라도 최대 출력이 되겠죠. 그럼 거기서 뽑아내질 때 이런 식으로 파워를 높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통로 자체가 전기차에서 1개짜리에서 뽑아낼 때 2개짜리 뽑아내니까 이 전선 구조가 너무 얇아가지고 타버리더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2개짜리에서 2번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2개짜리에서 동일한 양의 전기를 갖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래서 2개짜리 뽑아낸 중간고 3개짜리 뽑아낸 속도, 그렇죠. 전기 양이 틀리겠죠. 전기 양을 그래서 이 전기를 모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전기선을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 주거나 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터에서 5개에서 한꺼번에 전기가 들어오면 이 모터에 연결된 전기선이 타버리겠죠. 타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전선 피복 안에 동일한 두께라면 동일한 두께 있는 그것도 타지 않아야 돼요. 두께라면 그 숫자를 자동차로 얘기하자면 8차선, 10차선으로 늘려가지고, 또는 20개짜리, 30개짜리도 40개짜리도 있을 수 있겠죠. 동일한 굵기의 구리선을 많이 배치해서 그 8개 전력 배터리에서 한꺼번에 들어와도 타지 않도록, 자동차로 얘기하자면 각 지선에서 이렇게 차량이 들어오는데 8차선, 10차선 늘려갖고 한꺼번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꺼번에 많은 자동차가 들어와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넓힐 필요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하나의 전선 피복 안에 전 구리선이 굉장히 두껍거나, 아니면 같은 두께라면 숫자를 늘려서 2개로, 3개로, 4개로, 10개로, 8개, 20개로, 40개로 이렇게 늘려서
각 제품마다 이제 그 들어가는 그 숫자는 틀리잖아요. 구리선의 숫자가. 그거 가지고 이제 전체를 수용 구조로 만든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예, 이런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터 안에 들어가는 전기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되 일정 부분 들어가되 일정 규칙을 따라서 규칙적인 거리를 따라서 모터에 감아져 있는 구리선이 이렇게 동그랗거나 네모나고 두꺼운 부분을 만들어서 일종의 캐패시터 역할을 전력을 충전하는 방식을 선택해서 파워를 높일 수 있고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는 제 방식 있잖아요. 아까 전기가 동적인 방식으로 바뀐다는 거죠. 전기가 대중서라고 합시다. 똑같은 이렇게 구리선 안에 이런 전기선 자체가 없는 거죠. 구리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 자체가 대중소 서로 두께가 틀린 구리선 보셨습니까? 그런 전선은 못 보셨죠.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따라서 이것이 하나도 왔다 갔다 하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움직임 때문에 왔다 갔다 이것에 대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펄스 방식으로 바뀌고 이건 약간 동적인 전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워가 굉장히 좋아진다는 모터에는 이게 감아지게 되는 거 이런 전기선을 갖다가 쓰시면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한다는 것을 동적인 전기로 바꾸기 위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선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 방식으로 바뀌게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이걸 만드시고 광소묘 안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광소묘 안에서도 서로 두께를 틀리게 해서 광소묘선을 빛이 왔다 갔다 하게끔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렇게 빛을 증폭시킬 수 있을까요? 레이저 이제 가공기에 쓸 수 있습니다. 레이저 빛을 갖다가 증폭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레이저 반도체 시각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레이저 공격기에도 이 방식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해서 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광소미선 같은데도 광소미선이 있는데 서로 빛이 같은 이렇게 어떤 전선 구조라 그러나 광소미선 안에서 이렇게 빛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조건을 이렇게 가정을 설정을 해놓고 광소묘선은 하나짜리 있고 두 개짜리, 세 개짜리, 네 개, 다섯 개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갖고 그것을 빛을 증폭시키는 어떤 데는 광소묘선이 두 개가 가고 어떤 데는 세 개가 가고 어떤 데는 다섯 개가 필요한 부품에 따라서 그것을 광소묘 비출을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광소묘 자체가 일종의 정보의 입출력 방식이라는 점에서 이런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레이저 공격기, 레이저 가공기, 레이저 시각 장치에도 이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이렇게 필요한 곳에 이렇게 광소묘선을 어떤 데는 두 가닥, 어떤 데는 세 가닥, 동일한 두께라고 했을 때, 어쩔 때는 다섯 가닥, 어떤 데는 열 가닥 이렇게 분할해서 보낼 수 있을까요? 네, 분할해 보낼 수 있죠. 이 방식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광소묘의 신호의 입출력, 신호의 입출력 방식에도 사용할 수 있고, 광소묘다가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사용하시면 제 방식이라는 거죠. 네. 광소묘선의 신호 입출력에도 이 방식은 똑같이 이것이 전기선, 구리선이 됐든 광소묘선이 됐든 이렇게 전원 공급기 방식이다 그러면 전원 이제 공급을 한다 그러면 어떤 데는 한 줄 보내고 어떤 데는 동일한 이제 전선 피복 안에 구리선이 똑같다는 전제 안에서 어떤 데는 두 개 보내고 어떤 세 개 보내고 어떤 네 개 보내고 어떤 다섯 개 전원 공급기 이제 필요한 부품에 필요한 만큼 이렇게 보낼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은 정보의 입출력 방식이기도 합니까? 그렇죠. 어떤 정보가 많이 들어가는 교통량이 차량으로 얘기하자면 교통량이 많은 곳에는 도로를 많이 깔아주는 거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교통 사용량이 많거나 정보의 사용량이 많은 것은 도로를 많이 깔아주는 거죠. 그럼 광소묘선도 이런 식으로 어떤 데는 한 군데 하나짜리, 어떤 두 개짜리, 어떤 10개짜리. 그렇죠. 이게 틀리게 만들어져. 이런 식으로도 정보 입출력이 가능하다. 전기 입출력도 가능하고 전기를 약하게 하면 통신이 되는 거기 때문에 통신선도 이렇게 분할해서 이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 같은 경우에는 한전 같은데 또 LS 한전 같은데 이렇게 동일한 전선 피복 안에 있는 구리선이 동일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떤 때는 한 개짜리, 어떤 때는 다섯 개, 어떤 때는 20개짜리, 어떤 때는 100개짜리 이걸 가지고 전력을 왔다 갔다 변압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전력 양을 통제해서 변압기를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라 그럴까?
모든 전원 공급기 방식에 있어서 변압이 될 수 있을까요? 한전 같은 셈 아니라 컴퓨터 부품 안에서 컴퓨터라는 이 부품 안에서 아니면 TV라는 부품 안에서도 이걸 동일하게 전원 공급기 방식으로 생각하거나 A사에서도 이렇게 전선의 가닥수, 전선 안에 있는 구리선의 가닥수 이제 동일한 두께라고 했을 때 그렇게 해서 전원을 변압을 시켜줄 수 있죠. 필요한 만큼 전기양을 보낸다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건 전 세계에 있어서 되게 획기적인 방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의 입출력 방식이기도 하면서 그렇죠. 정보 입출력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반도체 저장 장치라고 합시다. 저장 장치인데 이쪽은 내가 빈번하게 많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럼 이게 구리회선이다. 구리회선이 약하게 들어가면 통신이 된다 그랬죠. 구리회선 회로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거를 한 개가 아니라 여기는 특별하게 다른 데보다 차별해서